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끝내고 시험 봅시다. 116페이지고요. 태양 활동의 변화가 되는데 태양이 이제 주기적으로 큰 폭발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1년 주기로 이제 큰 폭발을 일으키는 대폭발을 일으키는데요. 그때 이제 흑점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흑점수가 11년 주기로 이제 증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흑점이 많아진다. 거기다 이제 미주를 쳐놓으시고요. 흑점이라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태양이 크게 폭발했을 때 생기는 강한 자기장에 의해서 표면에 이제 대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어둡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자기장도 강해지고 흑점수도 많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흑점수의 변화 보시면요, 이제 이런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데 위쪽에 이제 치솟았을 때가 제일 위쪽에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장처럼 형성이 되는데 제일 위쪽을 극대기 가장 많이 생겼을 때고 가장 아래쪽을 극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어차피 중요한 거는 이게 요 간격이 11년 주기다. 요 간격이 11년 주기다. 평균인 거니까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11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극대기는 흑점수가 가장 많은 시기고 이때가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라고 아시겠죠? 뭐 그래프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에 태양 활동과 코로나의 크기 되는데요. 코로나의 크기가 극속일 때에 비해서 극대기 때 굉장히 밝게 빛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양 폭발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태양 활동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태양에서 중요한 거 말씀드렸지만 흑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흑점이 생긴 이유가 태양의 폭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태양 폭발 때문 태양풍이라고 해가지고 강한 에너지를 가진 풍자는 바람풍자잖아요. 강한 에너지가 이제 지구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구 아니면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번의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태양이 크게 폭발할 때 그러면은 지구에는 어떤 영향이 끼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근데 딱 읽어보시면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태양이 나타나는 현상부터 먼저 보시면요. 태양이 크게 폭발했다. 그럼 태양 자기장이 강해진다고 말씀드렸고 흑점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흑점수가 많아진다. 거기다 밑줄 쳐놓고요. 코로나 크기가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밝게 빛나겠지. 코로나 자체가 태양 활동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홍염과 플레어. 홍염은 당연히 붉은 기둥이고, 그죠? 가스 기둥이고, 플레어는 폭발이니까 당연하게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양풍이 여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그래서 태양에서 다시 나타나는 현상 다시 말씀드리면 태양 활동이 활발해졌을 때 자기장이 강해져서 흑점수 많아지고요. 그리고 코로나 크기가 커지면서 밝아지고요. 홍염이나 플레어 같은 대기권에서의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태양풍이 강해진다. 그래서 태양풍이 강해지면 오른쪽에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죠. 이것들을 외운다기보다는요. 이렇게 느낌적으로 보시면 다 아는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오로라가 더 자주 더 넓은 지역에서 발생한다 돼 있는데 오로라라는 거는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와가지고 지구 대기에 이렇게 대전된 입자, 대전이라고 해서 우리 앞쪽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띠는 거잖아요. 전기를 띠는 입자들이 많이 있는데 대기에 와서 부딪혀서 밝게 산란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태양풍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로라도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극지방에서 주로 이제 많이 관측이 되는 거고요. 자기 폭풍대인데요. 자기 폭풍이 발생한다 돼 있어서 무선 자기장이라든지 위성 같은 데는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자기 폭풍에다가 밑줄 쳐놓고요. 태양 자체에서도 자기장이 세지니까 흑점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고 태양풍의 영향으로 강한 자기장들이 지구에 몰려오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에도 크게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지구도 하나의 자기장을 큰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자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지구 자체도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걸 자기 폭풍이라고 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되겠죠. 세 번째, 장거리 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델린저 현상인데 델린저 현상 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의미가 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송이라든지 여러분들 주파수 해가지고 라디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선 통신들이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위에 보시면 자기 폭풍하고 다 연관이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델린저 현상, 이거는 장거리 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거다. 방송이라든지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단되는 현상이에요. 네 번째, 송전시설 고장. 네. 그리고 인공위성 고장. 다 자기 폭풍 때문에 생기는 거고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인공위성 고장. 그 다음에 GPS.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성 때문에 위성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교란. 그 다음에 비행기의 북극 항로 운항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비행기 자체도 무선 통신이 장애가 생기면은 운항이 힘들겠죠. 단거리는 괜찮겠지만 장거리가 힘들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주 비행사라든지 비행기 승객 등이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태양에너지 자체가 큰 방사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에서 우리가 맨몸으로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태양풍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은 방사능에 오염이 돼서 기도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우주복이 없다면 가장 빨리 죽는 거는 얼어서 죽는 거예요. 굉장히 춥기 때문에 영하 수십 도 아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백 도까지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백몇 도, 수십 도까지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딱 우주복이 깨지거나 하는 노출되는 순간 얼어서 죽어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게 아니라 얼어서 죽어요. 그래서 뭐 얼어서 죽거나 숨을 못 쉬어서 죽거나 뭐 방사능 때문에 죽기도 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얼어서 죽는다. 어쨌건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구에 나타나는 현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보시면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중에 세 번째 있는 델린저 현상 이름 자체만 그냥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아 무선 통신에 장애가 생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계 자체는 여기까지가 해서 잘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앞에서 다시 보시면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에서의 분류 그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행성들의 특징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태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흑점이랑 대기에 있는 몇 가지 특징들 그리고 흑점 때문에 생기는 혹은 태양풍 때문에 생기는 지구에 영향을 주는 것들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천체 망원경은 뭐 학교에서 안 다루는 학교도 있고 시험에서 아예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몇 개 그냥 구조적인 부분만 몇 개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같이 볼게요. 자, 천체 망원경에서 구조와 기능은 있는데 한 3개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렌즈들 위주로 일단 보시면 돼요. 대물 렌즈, 그 다음에 파인더, 접안 렌즈 요 3개다가만 뭐 밑줄을 해놓거나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부품적인 거는 그냥 역할만 잘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처음에 이제 보시면요 대물 렌즈 돼 있는데요. 사물과 가까이 있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현미경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사물을 보는 우리 렌즈를 대물 렌즈라고 해요. 재물대에 가까이 있는 부분은 대물 렌즈. 그래서 큰 역할은 빛을 모은다가 돼 있는데요. 빛을 모으지만 사물 쪽으로 향해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걸 대물 렌즈라고 해요. 이 렌즈가 좀 크죠. 그리고 대물 렌즈 반대편에 있는 걸 우리는 접안 렌즈라고 하고요. 현미경에서도 우리가 눈과 닿는 부분을 접안 렌즈라고 해요. 안이 눈 안자, 우리 안과 할 때, 그지? 접이 마주하다, 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안 렌즈, 눈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이 접안 렌즈가 우리가 확대해서 보는 부분이 되겠죠. 사물 확대한다는 게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되고요. 현미경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배율을 조절하잖아요. 똑같이 망원경에서 천체 망원경에서 배율을 조절하는 것들이 여기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 먼 곳은 대물 렌즈, 가까운 곳은 접안 렌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렌즈와 렌즈를 연결하는 부분을 경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현미경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경통은 렌즈와 렌즈를 연결해주는 긴 통이다. 크게 중요한 역할은 아니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경통 밑에 보조 망원경 혹은 파인더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이제 밑줄을 쳐놓으시고 요걸 처음 보는 것들이 거예요. 보통 이제 뭐 망원경이라든지 현미경이라든지 일반적인 사진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접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렌즈는 익숙하실 텐데 보조 망원경은 처음 볼 거고요. 보조 망원경이라는 이름 자체가 파인더라고 돼 있잖아요. 찾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 저배율로 넓은 범위에서 원체 이제 천체라는 건 굉장히 넓은 범위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뭔가를 하나 작은 점 같은 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넓은 범위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파인더라고 해서 천체를 찾을 때 넓은 범위에서 먼저 한번 찾아야겠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체를 찾을 때 사용하는 소형 망원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배율은 낮고 시야가 넓다. 좀 흐릿하지만 넓은 시야에서 어떤 특정 지역, 뭐 어떤 무슨 자리, 오리온 자리, 어디 자리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잖아.
거기에 있는 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일단 파인더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반 렌즈와 대물 렌즈를 이용해가지고 확대해서 보겠죠. 그치? 다시 정리하면요, 보조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천체를 천체의 무리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저반 렌즈에 있는 배율을 확대해서 특정 행성을 찾는다. 행성이나 항성을 찾는다.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냥 역할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초점 조절 나사, 말 그대로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잖아. 저반 렌즈 위치를 조절하여 초점을 맞춘다. 그다음에 균형추, 위에 아무래도 렌즈 부분이 되게 무겁잖아요, 그죠? 사진기라든지 망원경 같은 거 혹시 만져보신 분들 아니면 현미경도 다 봤을 거니까 렌즈가 되게 무거워요. 그리고 크고 무겁기 때문에 얘가,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는 되게 가볍고 튼튼한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지? 구조자적으로 되게 가볍고 뭔가 튼튼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줘야 돼. 그런 것들이 이제 밑에 있는 것. 균형추는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경통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가대는 뭐 몰라도 되고요. 삼각대, 잘 아시겠지만 여기 뭐 카메라 같은 거 연결하는 게 삼각대잖아요. 삼각형 모양으로 생겨 있어서 그 정도만, 구조적인 것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렌즈 위주로 3개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천체 망원경의 조립 순서인데 이건 지금 상식적인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삼각대를 일단 세우겠죠. 가대를 끼우고요. 가대는 삼각대와 렌즈 부분을 연결하는 거예요. 경통을 연결하는 그냥 부분적인 거예요. 그다음 균형추를 끼우고요. 경통을 끼우고 이제 5번부터가 중요해요. 보조 망원경 저반 렌즈를 끼우고 균형을 맞춘 다음에 주 망원경과 보조 망원경의 시야를 맞춘다. 이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3번 보시면 천체 망원경을 이용한 천체 관측에서 이제 어떻게 천체 관측을 하느냐는 순서인데 보시면 돼요. 주위가 트여 있고 당연하잖아요, 그죠? 넓은 곳에서 봐야 되겠고요. 주변에 불빛이 없어야겠죠. 어두운 곳에서 평평한 곳에 망원경을 설치한다.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중요하고요. 보조 망원경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측할 천체를 찾아서 시야의 중앙에 오도록 이제 넓은 범위에서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파인더로. 세 번째, 그다음에 이제 망원경의 저반 렌즈로 초점을 맞춘다. 네 번째, 저반 렌즈에서 이제 확대를 하는 거죠. 저배율에서 고배율 순서로 관측한다. 네. 자, 보조 망원경으로 넓은 범위 찾은 다음에 저반 렌즈로 초점을 맞추고 확대한다. 간단하죠, 그죠?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보시면요, 그냥 3번 정도 보시면 천체 위치 조정 돼 있는데요. 망원경이나 현미경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려는 방향과 보려는 방향과 가려는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 주세요. 현미경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천체 망원경에서 관측 대상의 상하 자유가 바뀌게 되고 보인다. 그래서 현미경도 우리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을 보고 싶어. 그래 왼쪽으로 옮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천체 망원경에서는 관측 대상의 상하 자유가 바뀌어 보이니까 대상을 시야에서 십자선 중앙으로 오게 하려면 망원경을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10번부터 14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10번 A와 B 시기 중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 뭐 잘 알겠지만 극대기일 때 찾으시면 되고 A가 되겠죠. 극대기에서는 극대기 시기에 태양에서는 홍연과 플레어의 발생이 증가한다 그랬죠. 태양이 이제 폭발이 크니까. 11번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되는데요. 자기 폭풍, 뭐 1번 같은 게 맞고 장거리 무선 통신 두절, 인공위성 고장, 송전시설 고장 뭐 등등등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2번 보시면 오로라 횟수는 증가한다고. 왜냐면은 대전된 입자들이 더 많이 날라오니까 지구 대기에 부딪혀서 더 밝게 산란하겠죠. 그래서 아름답게 빛이 나겠지. 12번 이제 1번은 대물 렌즈가 되겠고요. 2번은 균형추, 3번은 가대, 4번은 삼각대, 5번은 경통, 보조 망원경, 접안 렌즈, 초점 조절 나사 돼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시험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문제집에서는 주로 렌즈 위주로 외우라고 말씀드렸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렌즈와 렌즈를 연결하는 통을 현미경에서도 경통이라고 한다. 13번 자, 가대 같은 경우는 리을이 되겠고요. 경통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삼각대는 경통과 가대를 받쳐준다. 대물 렌즈는 천체에서 오는 빛을 모은다. 접안 렌즈는 상을 확대한다. 보조 망원경은 넓은 시야에서 천체를 찾을 때 이용한다. 초점 조절 나사 말 그대로 초점 조절한다. 그죠? 14번 마가라나 바다사이고요. 미음, 기역, 리을, 니은, 비읍, 디귿, 시읒. 그냥 쭉 읽어보면요. 삼각대를 세우고 가대를 끼우고요. 그 다음에 균형추를 끼운 다음에 경통을 끼우고요. 그리고 보조망원경과 접안 렌즈를 끼우고 균형을 맞춘 다음에 주망원경과 보조망원경으로 시야를 맞춘다. 자, 넘겨주시고요. 태양계 행성의 분류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제 수치로 한번 볼게요. 수금지와 왼쪽이 이제 지구형이 되겠고요. 오른쪽이 목토천해가 오른쪽이 이제 목성형이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화성과 목성을 기준으로 나눠져는 거니 거기를 뭐 색깔을 칠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4개씩 구분할 수 있고 질량을 한번 보시면요. 질량 자체가 상대적인 값이에요.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뭐 1이거나 1보다 작아요.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가 1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런데 목토천에는요. 목성이 질량이 317이에요. 질량이 300배나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굉장히 크고 토성도 100배가 되고 천회도 거의 뭐 수십 배가 돼요. 반지름 보시면요. 지구보다 다 작아요. 수금, 화는. 목토천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성 같은 경우는 11배라고 그랬잖아요. 지구에. 그리고 토성도 거의 10배 가까이 돼요. 나머지 천해도 한 3, 4배 정도씩 굉장히 커요. 근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해봤더니 수금, 지화는 다 1보다 커요. 그죠? 그리고 거의 뭐 3, 5 정도 돼요. 근데 목토천에는 1 내외예요. 굉장히 작아졌죠. 그지? 그러니까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좀 가벼운 놈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밀도가 그렇다. 위성수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지구는 1개, 화성은 2개. 근데 목토는 거의 수십 개, 60여 개 이상씩 되고요. 천회는 아까 말씀드린 천왕성은 27개, 해왕성은 14개. 고리는 없고요. 지구형은 목성형은 고리들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해석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있어요. 이걸 보시고 보통은 뭐 A, B 이렇게 해놓고 A 행성들의 특징을 찾아라. 아니면은 B 행성들은 무엇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지구형이냐 목성형이냐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분류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밑에 1번을 같이 볼게요. 화성은 질량과 반지름이 지구와 가장 비슷하다 돼 있는데요. 크기가 가장 비슷한 거는 금성이에요. 그래서 X고요. 이번 토성은 평균 밀도가 가장 작다. 이거는 뭐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토성이 가장 뚱뚱하고 가장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성은 평균 밀도가 가장 작다. 5고요. 화성과 목성은 고리가 없다 돼 있는데요. 곡성 고리가 있죠. X. 수성과 토성은 지구형이다. 근데 토성은 아니고요. 목성형 행성은 지구형 행성보다 위성수가 많죠. 그죠? 수십 개로 많다. 이번 행성을 물리적 특성에 따라 두 집단을 분류하시오 돼 있는데요. 수치적으로 비슷한 것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치? A와 C가 비슷해 보이고 B와 D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치? 따라 A, C, B, D. A, C는 질량과 반지름이 작고 평균 밀도가 큰 걸 보니까 지구형이고 B와 D는 질량과 반지름이 크고 평균 밀도가 작은 걸 보니까 목성형이겠구나 라고 보면 알 수 있어야 된다.
자, 전체 망원경 관측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120쪽 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일단은 행성 먼저 풀어볼게요. 1번부터 13번까지 풀고 확인하고 또 태양으로 넘어갈게요. 네, 갔다 오세요. 이따 볼 시험에서는 태양계의 행성만 나올 거니까 행성을 좀 잘 기억해 두시고 보세요. 특징들만 잘 알면 오늘은 그래도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올라가면 좀 이렇게 수행해서 학교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행성 표현할 때 행성으로 뭐 나를 표현하시오 뭐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행성과 나를 뭐 빗대어서 비교해서 설명해 보시고 이런 것들 나오니까 행성들의 특징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1번 태양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되어 있고요. 태양계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그렇죠? 니은 다른 태양계 행성에 속하는 게 위성이니까 틀렸고요. 내행성과 외행성은 지구와 같은 방향으로 공전한다. 그렇죠? 네. 공전 방향, 자전 방향 다 똑같아요. 서에서 동으로. 태양계 행성은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아니죠. 이제 궤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고요. 기억 디귿 2번이고 2번 금성은 샛별이라고 그랬었고 밝게 빛나는 별이고 행성이고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고 표면 온도가 크다 말씀드렸죠. 자, 1번 지구와 크기가 가장 비슷하다 맞고요. 2번 표면에 운석구덩이와 화산이 있다. 3번 기압이 매우 높고 표면 온도가 낮다가 되는데요. 일단 3번이 틀렸네요. 표면 온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표면에 운석구덩이와 화산도 어쨌건 지구처럼 있긴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4번 태양계 행성 중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인다. 황산 구름 때문에 밝게 반사돼서 밝게 보인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산화탄소로 된 두꺼운 대기가 있다. 그래서 2번은 3번이고 이 행성이 이름인데요. 계절 변화가 있고 표면에 물이 흘렀던 자국, 이제 협곡이나 화산들이 관측되고 지구와 가장 유사한 지형을 가지고 있고 극간이 있다. 이거는 화성이라고 그랬죠. 4번은 이제 목성인 거고요. 가운데 아래쪽에 보시면 약간 붉은 반점, 대적점이 있다. 그리고 가로줄무늬 등이 관측된다. 4번이고요. 대기 소용도로에 의한 대적점. 그래서 하나의 특징만 잘 기억해 두셔도 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태양계 행성과 특징을 옳게 짝지은 것들인데요. 토성, 태양계 행성 중 크기가 가장 작다 아니죠. 두 번째로 크고요. 목성, 표면이 산화철 토양은 화성이 되겠고요. 수성, 대기의 소용돌이에 의한 대적점은 아까 방금 했지만 목성이고요. 금성, 얼음과 암석 조각으로 이루어진 뚜렷한 고리인데 이거는 이제 토성이 되겠죠. 천왕성, 청록색이고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거의 나란하게 누워져 있다. 천왕성 같은 경우는 특별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하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풀 수 있고요. 보통 잘 나오지도 않아요. 천왕성 자체가 개성이 있지 않아서. 6번 태양계 행성들의 특징인데요. 가까운 순서부터 나타내라 돼 있고 가부터 보시면 온도차가 크고 운석구덩이 수성이네요. 가가 제일 앞에 나와야겠고 태양계 행성 중 크기가 가장 크다 목성이고요. 대기 소용도로 생긴 대흑점 해왕성이죠.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거네. 다가 제일 끝에 있고 물과 대기가 있어 생명체 이건 지구겠죠. 그래서 가라 나다. 그래서 6번에 3번 돼 있고요. 7번은 지구를 기준으로 A는 내행성, B는 외행성으로 분류된다고 그랬고 A에 해당하는 행성, 내행성에는 수성, 금성이겠죠. 8번 A, B 두 집단을 했고 수금지와 지구형이네요. B 집단 목토천해, 목성형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쓰여야 되는데요. 답은 4번이에요. 평균 밀도가 작다. B가 9번 A의 특징을 옳은 것들인데요. 자, 평균 밀도와 반지름. 이번에는 반지름이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뭐 책에도 그렇고 칠판에 썼을 때 반지름이 X축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Y축에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요. 반지름이 크고 평균 밀도가 작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A는 목성형이 되겠고 B는 반지름은 작고 그러니까 크기가 작지만 평균 밀도가 큰 거예요. B가 지구형이 되겠죠. 그래서 A의 특징, 목성형의 특징을 찾으시면 되고요. 4번 되겠죠. B에 비해 위성수가 많다. B에 해당하는 행성, 이제 지구형에 대한 행성이고요. 수화가 되겠죠. 10번에 1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래프와 행성들의 특징 잘 기억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11번. 수치를 보시면요. 질량 반지를 봤을 때 A하고 C가 유사하고요. 그치? B하고 D가 유사해요. 그래서 위성 수만 봐도요. B, D는 하나는 목성, 하나는 토성이구나. 그리고 AC 같은 경우는 지구를 기준으로 가장 비슷한 게 A 같은 경우는 화성이 있구나 정도는 기억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질량과 반지름이 굉장히 작은 C가 수성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A는 태양계 행성 중 태양에 가장 가깝다 됐는데 C로 고쳐져있지. C. 11번에 1번이에요. 1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성이 기호대인데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는 뭐 잘 알 거니까 순서대로 찾으실 수 있고요. 많은 수의 위성, 그 다음 평균 밀도가 가장 작다. 뚱뚱하지만 가장 가볍다. 이게 토성이잖아. 그리고 아름다운 고리, 토성이네요.
F하고 토성을 찾으시면 되고요. 13번 다 찾아보시면 3번이에요. D 같은 경우는 외행성이면서 목성형이다 돼 있는데요. 외행성이면서 지구형이죠. D가 화성이거든요. 자, 태양부터 쭉 한번 또 풀어볼게요. 22번까지. 다음 주는 이제 광합성하고 호흡을 같이 나갈 거예요. 이제 광합성이 이루어진 결과로 다시 호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을 한꺼번에 나갈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요 1학기 교재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 단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1학기를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2학기 교재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다음 주에. 시간상 제가 그냥 같이 볼게요. 14번 태양 흑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들인데요. 뭐 그렇게 많은 내용도 아니고 그죠? 흑점에 대한 거 중요한 것들만 알고 있었으면 돼요. 태양 흑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들인데요. 답은 3번이고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검게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4000도씨, 표면 온도가 6000도씨니까 한 2000도씨 정도 낮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 주면 가장 좋고요. 15번 태양 표면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B가 쌀알 무늬가 되겠고요. A가 시커먼 부분 흑점이 되겠죠. A는 아니고 B는 쌀알 무늬고요. 2번 주변보다 온도가 약 4000도씨 낮다 돼 있는데요. 2000도씨 낮은 거죠. 3번 A의 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돼 있는데 흑점의 수는 계속 변하고 위치도 변한다고 그랬고, B는 쌀알 무늬는요 계기 일식이랄 때 관측된다 그랬는데 이건 아니죠. 계기 일식 때 관측되는 건 대기라고 그러죠. 채층하고 코로나 같은 거. 15번에 5번이에요. 고온의 기체가 상승하는 부분은 밝고 하강하는 부분은 어둡게 보인다. 그래서 이게 쌀알 무늬.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쌀알 무늬는. 16번은 이 흑점이 이동하는 거고 우리 눈에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태양은 자전한다는 증거가 되겠고요. 흑점의 이동 속도는 적도 부분에서 가장 빨라요. 이제 회전하는 구체다 보니까 가운데가 가장 빠르게 돌고 그 다음에 극적으로 뭐 갈수록 점점 천천히 돌게 되죠. 이제 암석이라면은 같이 돌겠죠, 그지? 근데 기체니까 중간이 가장 더 빠르게 돌고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천천히 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에요. 흑점은 지구에서 볼 때는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다. 네.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천체에서는 이동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똑같다. 그지? 그런데 우리가 관측할 때는 동에서 서로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17번 태양에서 볼 수 있는 것 중 계기일식 때 잘 관측되는 것도 있고요. 계기일식 때 관측될 수 있는 대기 아까 말씀드렸고 채층과 플레어 대기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되겠죠. 17번에 2번. 18번은 코로나고요. 4번 되겠고 19번 A는 채층, B는 이제 고온의 가스 기둥, 불꽃이니까 홍염이 되겠고 C는 코로나. 답은 5번이에요. A에서 C는 모두 계기일식 때 관측되는 대기에 있는 것들이다. 그지? 20번 태양 표면과 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돼 있고요. 채층은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의 둥근 표면이다 되니 광구를 말하는 거고요. 코로나는 광구 바로 위에 붉은색을 띤 얇은 대기층, 이건 채층을 말하는 거고요. 채층 위로 고온의 물질이 솟아오르는 현상이다 되니 이거는 이제 홍염이고요. 흑점 주변의 폭발 그리고 많은 에너지 방출, 이건 플레어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플레어하고 홍염을 외우실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플레어는 폭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플레어예요. 그리고 홍염은 고온의 물질이 솟아오르는 가스 기둥 같은 것들을 말해요.
21번은 이제 흑점수의 변화고 A가 극대기, B가 극소기가 되겠고요. 11년 주기로 변한다. 그래서 기억 맞고 A식이 극대기에는 코로나의 크기가 커졌을 것이다. 이제 태양 폭발이 큰 거니까 태양 활동이 활발한 거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맞아요. 21번 1번이고요.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 흑점수 증가, 혹연과 플레어가 자주 발생, 지구의 자기 폭풍 맞죠? 오레라가 발생한 지역은 더 넓어지겠죠. 태양풍이 강해하니까. 지구에서 델린저 현상 맞죠? 그래서 22번은 4번이고요. 23번은 이제 A는 대물 렌즈, B가 저반 렌즈, C가 보조 망원경이었었고요. 답은 D예요. 경통과 삼각대를 연결하는 부분 가대가 되겠죠. 네, 이 구조적인 부분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린 렌즈 위주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고요. 24번은 그냥 또 읽어보시면 4번이고요. 다나 가라. 25번 천체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는 방법 잘 기억하죠. 저배율로 먼저 찾아야죠. 파인더로 먼저 찾으신 다음에 저반 렌즈로 초점을 맞추고 배율을 확대한다. 그죠? 답은 25번에 5번이에요. 저배율을 관측하고 배율이 높은 저반 렌즈로 바꿔서 천체를 관측한다. 그래서 딱딱 그 해당되는 분야만 딱 잘 기억해 두시면 쉽게 풀 수 있는 파트기도 해요. 외울 건 많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태양계는 마무리하고요. 125페이지는 다음 124페이지는 실력 탄탄은 다음 주에 한번 풀고 시작할게요. 1분만 쉬었다가 시험을 보시고 집에 가시면 돼요. 말씀드렸지만 태양계 행성이라서 크게 뭐 어렵진 않을 거고요. 빠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